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 사기 중에서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 대한 편 한고조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부에서는 유방이 태어날 때 태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장성해가지고는 자기 고향의 정장이 되고 훗날 여태우가 되는 여치를 만나서 혼인을 하고 진나라의 노역을 위해서 죄인들을 끌고 함양으로 향해 이동하다가 그 죄인들이 전부 도망을 가게 되자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고 진나라의 수배를 피해서 망탕산으로 피해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진나라 말 중국 전역에서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났을 때 유방이 자기의 고향 폐연에서 폐공이 된 이후로 진나라의 함양성까지 진군해 나가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방이 자기 고향인 폐연에서 어떻게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폐공이 되었는지 그 폐공이 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진나라의 진시황이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가 진시황 2세 황제로 오른 기원전 209년입니다. 당시 진나라의 기연이라는 지역에서 진승이 봉기를 일으키고 그 군대를 이끌고 진성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진승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 이름을 장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밀란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 인근 지역 백성들이 자기 지역의 수령들을 죽이고 진섭의 거사, 진승이 난을 일으킨 것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유방의 고향이었던 폐연의 혈령도 이 백성들이 화가 난 상태다 보니까 두려워져 가지고 혈령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진승의 봉기에 자기도 호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폐연의 하급 관리였던 소아하고 조참에게 나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폐연의 혈령이 묻습니다. 이때 소아가 유방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의 지시를 받고 이번에는 번쾌가 망탕산에 머물고 있는 유방을 불러서 데려옵니다. 근데 이 폐연의 혈령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유방이 올 때쯤 되니까 오히려 혹시라도 유방의 그 무리들이 이 폐연에 들어와서 배반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바꿔서 유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유방을 추천했었던 소하하고 조참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때 눈치를 채게 된 소하와 조참 두 사람은 자기의 혈령에 이제 두려워져 가지고 성벽을 넘어서 도망을 쳐서 유방에게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방은 자기가 갖고 있던 화살을 이용해서 비단에 글을 써서 폐연성 안으로 화살을 보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글이 섞여 있냐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진나라 백성들이 진나라의 폭정 때문에 이제 지치고 지쳤다. 그리고 이제 그 폐연성 안에 있는 유지들, 부자인 그 어른들만 현재 혈령을 두둔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기저기 제후들이 이 폐연을 공격하게 되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니 차라리 지금 현재 혈령을 당신들이 죽이고 이 당신들 젊은 애들, 자제들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뽑아가지고 다른 제후들이 들고 일어날 때 같이 호응을 해야 당신들도 당신들의 재산, 가족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편지를 써서 화살로 성 안에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성 안의 유지들, 나이 든 오래된 사람들이 유방에 쏜 글을 보고 모두 폐연 혈령을 안 되겠다. 이 폐연 혈령을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현재 진나라의 관료였던 폐연의 혈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 내부로 유방의 이 세력들이 폐연의 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폐연의 이제 새로운 혈령을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방을 추천합니다. 그때 그 추천을 받은 유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서 진나라를 반대해가지고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런 혼란한 상태를 바로잡기에는 나의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처자식도 있고 하니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유방이 스스로 사양을 합니다. 자, 이때 유방을 처음부터 밀었던 소아와 조참은 자기들이 나서도 자기들이 뭐 장군도 아닌데 이제 소아와 조참은 원래 폐연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무관도 아닌데 우리가 나서기에는 좀 그렇고 만약에 자기들이 나섰다가 이 상황이 실패되었을 경우 자기의 가족들이 모두 멸족될까봐 조참과 소아는 그를 피하면서 오히려 유방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폐연의 유지들이 유방에게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신 유방에 대해서 들었는데 당신이 어디를 가면 구름도 당신을 쫓아다니고 또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처음 배웠을 때 그 태몽이 교룡이 움틀거리는 그런 꿈이었다며 우리 들었다. 그러니 당신은 분명히 귀하게 될 신분이니 사주팔자로 보나 관상으로 보나 태몽으로 보나 유방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여기 없다. 그러니 당신이 이 폐연의 우두머리, 폐공이 좀 되어주소서 하고 이 유지들이 적극 권유를 합니다. 자, 그래도 유방은 처음에 계속해서 사양을 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결국 유방이 추대되는 형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유방이 폐연의 폐공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방을 폐공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폐공의 자리를 수락한 유방이 이제 폐연의 관하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폐공이 되었으니까 사당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절차,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국의 5제 중에서 첫째 인물인 황제, 그리고 이 황제와 함께 싸웠던 치우, 전쟁의 어떤 상징을 표시하는 치우라는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이제 희생 제물로 동물의 피를 받아서 자기의 깃발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폐공을 나타내는 그런 깃발을 모두 피를 적신 적색으로 삼습니다. 자, 이 이유는 예전에 유방이 지난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 유방이 죽인 흰 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백제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진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죽인 그 유방은 자기 보고 적제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빨간 뱀을 표시하죠. 그래서 이 피를 묻혀서 적색을 숭상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폐공의 자리에 다 오릅니다. 자, 이때 소화 그리고 조참, 그 다음에 유방과 아주 친했던 번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젊고 뛰어난 젊은 지방 관리들, 그 다음에 장수감이 될 만한 사람들,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약 한 2,000명에서 3,000명을 끌고 풍읍의 이 이웃 지역인 호릉과 그 다음에 방열하는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풍읍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방이 폐공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막 풍읍에서 자리를 잡게 된 유방이 자기가 믿었던 옹치라는 사람에게 풍읍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가 가졌던 그 풍읍 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치가 반항을 한 거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호에 진나라의 황제가 된 지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8년이죠. 봉기를 일으켰던 진섭의 부하 장수였던 주장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그 함곡관까지 일단 진격을 했다가 회수강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나라의 장수였던 장안 장군의 반격으로 이제 그 싸움에서 지고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전국 시대의 각 제국들이 있죠.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연나라, 뭐 조나라, 제나라, 위나라, 뭐 이런 땅들이 전부 다 각각의 세력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지역을 평정한 반란군들이 이제 수장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자립되어서 옛날 제국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왕이라고 해서 호칭을 하면서 분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남쪽에 오현이라는 회계 쪽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항량과 항우가 봉기를 하여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나라 지역 회계 쪽에서는 항우와 항량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 시점에 진나라의 사수군의 감사 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수군이 유방에 살던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진나라의 감사가 군사를 이끌고 풍업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패공 유방이 성 안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싸움에 나가서 진나라의 군대를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첫 싸움이 된 거죠. 유방이 패공이 된 이후로 진나라 군대의 정식 군대와 첫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풍업 바깥으로 나가면서 옹치에게 풍업을 잘 지켜내도록 부탁을 하고 이 유방은 군사를 이끌고 그 북서쪽에 설당이라고 있는데 그 설당을 공격해서 출정을 합니다. 결국 이 진나라의 태수가 유방과 싸우다가 결국 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유방의 부장이었던 조무상이 있었는데 이 조무상이 이 사수군 태수를 쫓아가서 붙잡아서 죽이는 공적을 올립니다. 근데 이 조무상이 나중에 유방을 결국 배신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공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우기 위해서 풍업을 비워둔 사이에 진승이 전국시대 때 위나라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주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승의 부하 중에서 주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불은 예전 위나라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됐었죠. 이 주불이 자기 사자를 풍업에 보내서 옹치에게 이 자기 편에 들어오라고 회유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업은 옛날에 위나라 땅이었고 또 위나라가 대량에 있다가 이 풍업으로 천도한 적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 위나라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지금 평정되고 있으니까 옹치 당신도 우리 위나라에 이 풍업을 바쳐서 항복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 제후, 이 지역의 풍업의 수장을 맡길 테니까 항복해라 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옹치가 유방하고 같은 편이지만 사실 유방 밑에 있는 것이 껄쩍스러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옹치가 위나라에 이제 항복하라는 그 권유를 듣게 되자 그 즉시 유방을 배반해버리고 풍업을 이 위나라의 주불에게 바쳐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유방에 못 들어오게 풍업의 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방 패공이 군사를 이끌고 풍업에 다시 이제 싸움에 이긴 다음에 돌아왔더니 이 풍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엄청나게 억울해하면서 다시 패한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얼마 또 지나서 이 동양 사람 영군하고 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경구라는 사람을 가왕, 그러니까 이제 임시영으로 세워두고 유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유방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업에 들어가지 못한 유방이 이번에는 진가를 찾아가서
진가에게 자기 몸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구 밑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경구 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군사를 조금 내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군사를 이제 같이 자기 군사로 만드는 다음에 이제 풍업을 다시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때 이 진나라의 군대는 진승이라는 그 반란군의 수계를 잡으려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포위전을 피게 되니까 진승이 이때부터는 이제 밀려나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대가 도망가는 진승을 추격해가지고 예전 초나라 땅이었던 상현과 이제 탕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 유방 패공은 동양 지역의 영군, 그 다음에 진가와 함께 진나라의 군대에 맞서서 이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탕을 다시 이 패공 유방에 빼앗고 자기 군대를 더 불려가지고 결국은 옹치를 풍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풍업 쪽으로 군대를 돌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방이 서초라고 그러죠. 항우가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이 서초에서 일어난 그 북진하는 항량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항량과 진나라가 서로 그 군대, 초나라와 진나라 군대죠.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항량이 전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항량이 서초 지역이라고 하는데 회계 지역입니다. 이 서초의 군사를 이끌고 쭉 북쪽으로 올라와서 설당, 설해까지 와 있다라는 소식을 유방이 듣게 되고, 유방은 자기 이제 기마병을 몇 이끌고서 항량의 진영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설당까지는 유방이 있는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때 유방과 항량이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항우도 이제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항량이 이 유방 패공에게 자기의 병사 약 5,000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장수 한 10명 정도를 유방한테 이렇게 군사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항량의 지원을 받은 유방이 그 즉시에 그 병력들을 이끌고 이제 배반한 옹치가 있는 풍업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 다시 빼앗아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옹치는 결국 유방한테 패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유방이 이때 결국은 항량한테 군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항량 밑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 초나라의 항우는 양성이라는 지역을 일단 함락시키고, 이 시점에 진나라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도 결국 진나라의 추격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자, 진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항량은 이제 초나라에서도 왕족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왕을 하나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전 초나라의 왕족의 후손이었던 양치기를 하고 있던 웅심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일단 초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도읍은 우태라는 곳에다가 정해서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초나라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항량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자기는 이제 무신군이다라고 해서 이제 불려지게 되었고, 그 당시 설현 땅에 주둔한 지 뭐 한 수개월 동안 이 옛날 제나라 지역 있죠. 거기서도 이제 전영, 전횡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진나라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때 항량의 군대, 초나라 군대가 제나라를 지원해서 초나라군과 제나라군이 연합을 해서 진나라군과 함께 싸우게 된 거죠. 결국은 제나라를 도와줬지만 제나라는 또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초나라의 항량은 이제 단독으로 진나라군을 상대해서 진나라 군대의 그 패잔병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항량은 자기의 조카인 항우와 그 다음에 유방 패공에게 별도의 군사를 좀 떼어주면서
성양이라는 지역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방과 항우 두 사람은 성양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복양이라는 지역의 동쪽에 주둔하고 있던 항량의 그 본대는 진나라의 군대하고 교전을 해서 계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전열을 다시 정비한 이 진나라 군대는 이번에는 복양성 주위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만들어서 이제 복양성만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항량이 이끌던 그 초나라 군대는 복양성을 이제 공격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일단 물러나와서 정도 쪽으로 이동해서 정도를 공격해서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역시 정도도 함락을 시키지 못합니다. 한편 이 성양을 함락시켰던 유방과 항우는 이제 서쪽으로 좀 더 진격을 해가지고 옹구라는 지역에서도 또 진나라 군대하고 싸워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진나라 군대의 장수가 누구였냐면 진나라의 승상이었던 이사의 아들 이유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진나라 승상 이사의 아들 이유를 목을 베는 그런 공적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기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이번에는 외항이라는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항량이 연속해서 진나라의 군대하고 싸워서 계속 이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항량이 약간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건지 이제 교만한 그런 기색을 슬슬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 항량 밑에 송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송이가 너무 교만하게 굴지 말아라 라고 항량에게 이렇게 주의를 줬지만 항량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나라와 이제 초나라가 좀 더 본격적으로 전쟁이 되는데 이 진나라는 장안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이제 초나라한테 자꾸 밀리게 되니까 오히려 군사를 더 증원받아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초나라의 항량을 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장안 장군이 자기의 군사들에게 밤에 숨소리나 이야기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입에다가 나뭇잎 하나씩을 딱 물리고서 항량이 있는 그 항량의 군대를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도 전투인데요. 이 초나라의 항량은 이 정도 전투에서 뒤통수 맞은 거죠. 이렇게 크게 패하고 항량이 이 싸움에서 지고 항량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항량이 정도 전투에서 장안 장군의 공격에 죽게 되었을 때 이 유방과 항우는 진류라는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류라는 지역을 공격하고 있을 때 항량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둘은 일단 군대를 돌려가지고 다시 팽성 가까이로 돌아옵니다. 이때 팽성에 돌아올 때 그 장수들 중에서 여신이라는 장수는 이제 팽성의 동쪽에 진을 치고 또 항우는 팽성의 서쪽에 진을 치게 되고 또 유방인 패공은 탕현의 그 탕이라는 땅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 항량이라는 초나라의 군대를 대파해서 승리한 이 장안 장군은 이번에 초나라 땅의 그 반란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항량을 물리쳤으니까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황하강, 하수라고 하는데 이 황하강을 건너서 북쪽에 있는 조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나라는 이 진나라의 군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약체였는지 몰라도 일단 계속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나라의 왕이었던 조월이 그 자기 밑에 장군이었던 장이와 함께 거록이라는 지역으로 후퇴를 해서 거록에서 이제 아주 결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진나라의 장안 장군 밑에 부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왕리라는 장군이 조나라의 조월과 장애를 추격해가지고 거록성까지 쫓아 올라가서 거록성 전체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거록성을 포위했던 진나라의 왕리의 그 군사들을 당시에는 이제 하북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완전히 조나라의 거록성을 포위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초나라의 왕이었던 옹심, 그 회왕이 관중, 중국의 관중이라면 진나라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함곡관은 지나서 그 안쪽 땅을 말하는데
이 관중 지역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지역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진나라의 이세 황제가 황제가 된 지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7년입니다. 항량이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해서 전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초나라의 회왕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성도 우태라는 지역에서 팽성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신과 항우의 군사들을 이제 합해가지고 자기 휘하에 두고 직접 관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방 패공에게는 탕군의 이제 수장으로 삼고 또 유방에게 무한우라는 그 후의 직책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탕군의 군사들을 지휘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항우는 장한우라는 그 이름에 봉해지고 노공이라고 이제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신인 장군은 사도로 그에 붙인 여청을 영운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성에서 진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했던 조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초나라 회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때 초나라의 회왕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밑에 송이 장군을 상장군으로, 그 다음에 항우를 그 차장으로, 그 다음에 범증을 말장으로 이렇게 딱 삼아가지고 조나라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파병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패공이었던 유방에게는 너는 서쪽 땅을 공격해서 관중으로 진격해라 라는 명령을 초나라 회왕이 내립니다. 자, 초나라 회왕이 사실 여러 장수들 앞에서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 관중 땅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진나라 군대가 워낙 막강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 진승의 그 반란군을 뒤에서 이제 맹렬하게 이렇게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나라의 장수들 중에 회왕이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먼저 나서서 내가 관중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항우와 유방만이 자기들이 관중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근데 유방 말고 이제 항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삼촌이었던 항량이 정도에서 진나라 군대에 밀려가지고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공, 그러니까 유방과 같이 함께 진나라를 향해서 이제 서진하려고 했지만 이때 초나라 왕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항우하고 유방 중에 누구를 관중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낫겠는지, 결정하는 게 낫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초회왕의 옆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항우는 용감하고 날쌔지만 이 사람 성격이 워낙 잔인해가지고 남을 잘 해치니까 이 항우 같은 사람이 옛날에 그 양성이라는 것을 공격했을 때도 이 양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 민간인까지 다 빠짐없이 전부 다 구덩이에 파묻어 가지고 민심이 워낙 흉흉합니다. 이 항우가 어디 뭐 지나가기만 하면 그 항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고 또 얼마나 그 무참한 사력을 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릅니다. 게다가 초나라가 여러 번 진나라 땅으로 쳐들어갔지만 진승도 항량 같은 사람도 모두 이렇게 진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패했는데 이번에는 이 쌈자라는 사람 말고 차라리 덕망있고 온후한 자, 그러니까 장자라고 여기서 책에서는 표현을 합니다만 이 덕망있고 좀 인정머리 있는 그런 장수를 뽑아가지고 정이라는 그러한 깃발 아래 앞세우고서 서쪽 함양 쪽을 향해서 진군하게 한다면 아마 진나라의 기존 유지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좀 회유하게 해가지고 진나라의 유지들이 그동안
그 진나라 왕, 진시황의 내지는 호의 폭정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유방 같은 사람이 가면 아마 진실되고 어진 사람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포악한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면 틀림없이 이 진나라의 기존 세력들이 자기 땅을 내주고 유방에게 쉽게 길을 터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항우처럼 저렇게 표독하고 막 힘자랑만 해다고 뭐 앞뒤 안 가리는 이런 사람을 보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할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유하고 깊은감 있고 또 뭐 인정머리가 좀 있는 패공 유방을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초회왕이 결국 항우가 서쪽을 향해서 가겠다는 그 청을 허락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패공에게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은 이제부터 서쪽을 향해서 진나라의 함양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항우는 이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유방에 대해서 마음의 이제 경계심이 일어났고 유방에 대한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항우는 이후에 이제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송이 장군과 함께 갔지만 이 송이 장군도 죽여버리고 결국 자기가 이제 상장군이 돼가지고 조나라의 거록을 향해서 가서 거록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제후들을 전부 다 자기 밑에 있게 한 다음에 뒤늦게 관중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패공 유방은 당시 그 자기가 맡았던 탕군의 군사들을 이끌고 일단 처음에 성양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이제 전진을 하다가 강리라는 곳에서 진나라 군대를 만나서 이제 서로 싸우고 무찔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쪽을 향해서 유방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제 함양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는 유방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평양을 향해서 가다가 얼마 안 가서 고양이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표현은 뭐 술중정뱅이였다라고 하는데, 술주정뱅이처럼 좀 약간 주접떠는 여기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창 지역의 식량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공 유방의 그 군대가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격해 나가다가 창읍이라는 땅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때 팽월의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팽월의 군사들과 유방, 패공의 군사들이 연합을 해서 또 진나라의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되니까 유련이라는 쪽으로 다시 좀 후퇴를 했다가 거기서 또 강무후라는 군사를 만나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패공은 약 4,000명에 달하는 그 강무후의 그 군사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대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유방은 같은 편 사람의 장수의 군사들도 빼앗아 자기 군대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이런 그 영특함, 뭐 영악함 이런 것도 좀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위나라의 당시 그 지역이 예전 위나라 지역이니까 위나라의 이제 여러 장군들과 함께 이제 창읍으로 같이 진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창읍이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진나라 군대가 워낙 강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 함락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창읍을 지나서 고양이라는 땅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이 고양의 수문장을 지내고 있었던 여기기가 지나가던 패공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을 통과한 사람 여럿을 보았지만 그 중에 아주 큰 대인이라 칭할 만한 그런 도량 있고 너그러운 사람은 저 패공뿐이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기가 유방에 대한 평가를 좋게 갖고 혼자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기가 패공이 주둔하고 있었던 진영으로 직접 찾아와서 만나자고 유방에게 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유방은 양자리를 쭉 뻗고 벌리고 앉아가지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 시중드는 여자들에게 이제 발을 딱 씻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기기가 유방 폐공에게 절을 올리지 않고 단지 손만 딱 들어가지고 경계하는 행동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혼잣말 할 때는 유방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다리 쭉 뻗고 발 닦고 있는 유방을 보고 나서는 절도 안 올리고 그냥 뭐 경계하는 표현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폐공이 저 무도한 진나라를 반드시 정벌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두 다리 쭉 벌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맞이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忠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방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딱 주섬주섬 입고 나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기한테 일단 상전 이렇게 옷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방의 여기기의 모습은 그냥 보면은 뭐 초라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좀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즉시 여기기를 이렇게 상전 모시듯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여기기의 조언에 여기가 이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류라는 그 땅을 습격해라. 그곳에 가면은 곡식도 많다. 그래서 이제 유방한테 알려주니까 결국 이 유방이 여기기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 광야군이라는 그 지위에 올려주고 또 여기기의 동생 중에 역상이 있습니다. 이 열전에 나오지만 이 역상에게 이제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진류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또 서쪽으로 공격을 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개봉이라는 지역까지 공격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봉이라는 지역을 함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폐공 유방이 이 개봉이라는 지역을 함락할 수 없게 되니까 이번에 이제 북쪽으로 더 가서 백마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진나라의 장군이었던 그 양웅의 군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 백마진이 어디냐면 황하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루토의 중요 핵심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나라의 장군 그 양웅과 폐공이 또 한번 싸우고 또 그 뒤에 이 진나라 장군을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고구라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결국 이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양웅이 진나라의 장군이었던 양웅이 도망가다가 형양 땅으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이 진나라의 2세 황제 호해가 자기 군대가 도망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자를 보내서 진나라에서 도망가간 그 양웅이라는 장수를 참수시켜버리고 그 목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라라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폐공 유방의 군사들은 이번에는 이제 다시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영양이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또 함락을 시키고 그 당시 원래 이제 그 유방의 이 장량을 처음 만나게 된 곳은 아까 얘기했던 진가 경구라는 사람을 이제 가왕으로 세웠던 그 이야기 나왔을 때였죠. 그때 처음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유방과 함께 이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 한나라 귀족 출신이었던 장량의 도움을 받아서 유방이 한나라의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 환원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당시에 낙양이라는 그 도시의 동쪽입니다.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해서 협도 해가지고 이제 좁은 길을 이제 먼저 점령을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나라의 그 장수들 또 진나라의 그 오랜 그 유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회유시켜 가지고 작전을 잘 펴가지고 이 유방이 관중이라는 땅에 먼저 들어가는 그러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관중으로 들어가는 그 함양,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는 가장 첫 번째 빠른 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국관을 지나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는 한국관 밑에 무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조, 유방은 함곡관과 무관 두 길 중에 한 곳을 선택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 그에 대한, 결국 무관을 선택합니다만 그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조나라의 별장이었던 사망이라는 사람이 이 하수, 이제 하수라면 이제 뭐 지금 황하강입니다. 하수를 그 남하해 가지고 함곡관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당시에 유방인 패공이 그 즉시 이제 북쪽으로 가가지고 평음, 그 낙양의 북쪽 그 황하를 넘는, 예전에 이제 맹진이라고 하는데 그 평음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황하의 나루터를 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방향을 남쪽으로 바꿔가지고 낙양의 동쪽인 지역에서 이제 진나라 군대와 싸웠지만 그 유방이 전세가 유리하지 못해갖고 결국 양성이라는 지역까지 후퇴를 합니다. 자, 군중의 기병들을 모두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남양현 동쪽에서 남양태수 여의와 싸워가지고 물리치게 되고 또 남양군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황하 밑에 남양군 쪽으로 내려와서 남양군수를 쳐서 이기고 남양군수를 이제 몰아내버리는 거죠. 그때 이 여의라는 건 이제 진나라의 군대의 군사를 말하는데 이 여의도 도망쳐서 이번에 이제 완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유방 패공이 이 남양군에 왔다가 이 완성으로 진나라 장군이 도망가니까 이 완성을 가서 치지 않고 이제 좀 완성을 공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우회해 가지고 서쪽으로 진격하고 피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옆에 있던 책사 장량이 이렇게 유방한테 말을 합니다. 패공께서 관중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은 나 안다. 하지만 이 완성을 남겨두고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면 앞에는 진나라 군사들이 또 뭐 그냥 뭐 대충 있는 게 아니고 꽤 밀집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완성을 남겨두고 가면 이 진나라의 군대가 완성해서 또 나와주고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그러니 뭐 이렇게 완성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나중에 저 완성에 남아있는 진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진퇴양난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사들 훌륭하니까 저 완성을 치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량의 충고를 듣게 된 패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밤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길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아침 해가 딱 트자마자 완성을 이제 세 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량의 말을 듣고 이제 완성을 공격을 하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때 이 남양군의 태수였던 그 태수가 이 상황을 보니까 아주 자기들이 이제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양군 태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진나라 남양군 태수 밑에 문객으로 있었던 진회라는 사람이 남양군 태수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공 유방을 직접 만나서 일단 그 유방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으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라고 말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요 진회라는 사람이 그 성벽을 이제 넘어가지고 유방한테 찾아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기에 당신 그 초나라의 회왕이 약속하기를 먼저 함양 관중 땅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관중의 왕자리를 양보한다고 난 들었다. 근데 지금 그 패공께서 이 완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머무르고는 있습니다만 저 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니까 패공께서 관중으로 진격을 멈추고 완성에 이 시간 보내면서
하루 종일 그 공격을 퍼부어봤자 당신의 병사들만 죽어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군사를 이끌고 완성을 그냥 지나쳐라. 당신 유방이 만약에 완성을 안 치고 또 이렇게 유예해서 가게 되면 저 완성의 사람들이 당신 뒤를 추격해서 또 당신을 괴롭힐 거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이 완성을 치자니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것에 좀 지체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다른 장군이 먼저 관중으로 혹시나 들어가게 되면 내가 왕자리를 뺏기지는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설 거고, 또 완성을 냅두고서 관중을 그냥 향하자니 저 강한 진나라 군대와 완성의 추격군 사이에 이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러니 내가 그 당신 패공을 위해서 계책 하나를 좀 얘기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또 물어보죠.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진회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양태수 진나라의 관리지만 그 사람을 그냥 옛날 그대로 그 태수 자리에 그대로 두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해준다면 아마 이 남양태수가 당신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패군께서 완성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진나라를 향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경을 한다면 관중의 왕자리도 얻을 수 있고, 또 이 완성이 당신 패공에게 성을 내주고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주변에 아직 항복하지 않은 진나라의 여러 성들이 이제 서로 앞다퉈서 저 완성도 항복했는데 우리가 괜히 지켜봐야 득될 일 없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퉈가면서 당신 앞에 항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신 유방 패공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저 관중까지 바로 직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진회의 제안을 듣게 된 유방이 그 즉시 진나라의 남양태수에게 은우라는 그 후에 봉하고 이 완성을 당신 보고 지키도록 그대로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제안을 했던 진회라는 사람한테는 천우에 대한 그런 그 호를 내려줍니다. 상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나라에 들어왔던 유방이 이제 완성의 군사를 자기 편으로 또 이제 흡수를 해서 이번에 다시 또 서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변에 있던 다른 성들이 모두 바로바로 유방이 오면 바로바로 항복을 해서 유방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방이 그 일대를 전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왕릉이라는 사람도 유방에게 이제 투항해서 항복을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방이 남쪽에 이 그 파곤이라는 지역까지 모두 이제 유방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실 이 진나라의 장군이었던 장한 장군은 이 조나라의 땅에서 그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이 항우에게 이제 항복하게 된, 거룩전투에서 이제 패전하게 된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거룩전투가 발생되기 전에 항우와 송이가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때 항우가 송이 장군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상 장군을 대신해서 경포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여러 장수들, 이런 장수들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항우가 진나라의 장수, 왕리 뭐 이런 사람들을 격파해 가지고 장한 장군의 이제 항복까지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장한 장군도 나중에는 항우의 그 수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두 웬만한 그 제후들은 이제 항우에게 모두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항우는 이 거룩전투 이후에 다른 여러 제국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 이제 유방은 이제 완성을 이제 차지하고 이제 관중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자, 근데 요 시점에 진나라의 2세 황제였던
호해가 그 밑에 간사하게 조작을 했었던 환관, 내시 환관 조구의 사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구의 이제 조구가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막 정치를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그때 환관 조구의 사자가 폐공을 찾아옵니다. 유방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 관중 땅을 둘로 쪼개가지고 반은 조구 환관이 통치를 하고 반은 지금 오고 있는 폐공 유방에게 줄 테니 우리 나눠 갖자 이런 그 제안은 딜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간신 환관 조구가 자기를 이제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이 유방은 이 환관에 대해서 저 새끼는 나쁜 놈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간교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거를 알아본 폐공 유방은 장량의 어떤 계책을 듣고 여기기와 육가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무관을 지키고 있었던 진나라의 장수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무관을 갑자기 기습을 해서 진나라 군대를 이제 크게 무찌르고 무관을 통과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무관을 통과할 때는 유방이 계책을 쓴 거예요. 뭐 회유책도 쓰고 그다음에 뇌물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무관을 쉽게 정복하고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진나라 관중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딱 트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방 폐공이 함양을 해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진군해가지고 남전해이라는 지역의 그 남쪽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지역에서 진나라의 이제 큰 대군과 이제 대치하게 됩니다. 남전에서. 근데 폐공의 군사들이 그 의병과 이제 깃발 이런 것들이 마치 군사가 엄청 많은 것처럼 이제 위장수를 쓰죠. 그래서 남전의 진나라 군사가 많지만 우리도 많다라는 것을 위장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그 유방의 군사들이 이 남전을 통과할 때 절대 민간인들의 그 어떤 그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노략질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금기를 딱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방의 군사들이 남전까지 가면서 민간인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그 지역의 진나라 사람들이 의외인 거죠. 오히려 기쁜 겁니다. 진나라 군대는 뭐 와가지고 지켜준다고 하면서 다 뜯어갔는데 오히려 유방의 군대가 오더니 하나도 안 뜯어가고 안전하게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이 이번에는 유방이 몰고 온 그 군대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폐공의 군사들이 그 승세를 벌어가지고 진나라 군대하고 싸워서 이 진나라의 군대를 남전에서 완전히 섬멸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관중 땅에 먼저 도착한 유방이 진나라의 어떤 가혹한 그런 모든 법들을 폐기하고서 딱 법문 3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약법 3장이라는 표현인데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기원전 206년 이 10월 달입니다. 가을이죠. 자, 폐공 유방의 군사들은 다른 제후군들보다도 앞서서 관중 땅에 진격을 해서 폐상이라는 곳에 이제 주둔을 합니다. 이 폐상이 어디냐면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서쪽에 있는 그 평지입니다. 강가입니다. 이 폐상에 주둔을 하고 거기서 당시에 진나라 왕으로 이제 자영이라는 사람이 3대 왕으로 이제 올라갔었죠. 이 자영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자영이 백마를 타고 또 목에 밧줄을 메고 나서 진나라 황제의 옥새 그리고 부절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이제 항복 의식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방의 부하 장수들 중에서 이 자영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방은 그들을 향해서 안 된다. 처음에 초나라 회왕이 나를 관중으로 보내는 이유가 내가 인정머리 있고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딱 집어서 관중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러니 내가 이제 와서
저 진나라의 자영을 나는 죽일 수가 없다. 항복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영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 패공은 진나라의 왕 자영을 이제 자기 관리에게 넘기고 그 즉시 이제 함양성에 딱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공이 함양성 내 궁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좀 쉬려고 딱 했는데 그때 당시 번쾌하고 장량이 쭈르륵 유방한테 쫓아와가지고 진나라 수도 창고에 있는 진나라의 귀중한 보물들 내지는 뭐 이런 재물들 이런 거 딱 시건장시 딱 하고 군대를 다시 물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탈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함양 수도 진나라에서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있지만 이거 약탈하지 말고 그대로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봉인을 하고 이 우리 군대를 물려쳐 다시 패상으로 빠져나와서 주둔해야 된다라고 장량하고 번쾌가 유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방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지역에 유지들 내지는 호걸들 인나라의 옛날 저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쫙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방이. 여기 있는 이 유지분 여러분, 진나라의 그동안 그 혹독한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들이 오랜 고통을 당했다는 거 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러한 진나라 왕실을 비방하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멸족당해갖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대로 죽음 당할까봐 말도 못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 이 진나라의 관중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제후들 중에서 관중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곳의 왕이 된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약속대로 내가 당연히 이곳에 먼저 왔으니까 이곳에 왕이 아마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러분들에게 딱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나라의 법 딱 3가지만 말하고 나머지 진나라 법은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때 그 3가지 법을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살인한 놈은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사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놈은 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자, 요 3가지의 범죄에 대해서만 법을 정해하고 나머지 진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다 무효화시키겠다라고 약법 3장의 약속을 딱 유지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나라의 관리였던 사람들, 또 진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전처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약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가 유방이 여기에 온 목적이 뭐 해치거나 빼앗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이 진나라의 오래된 이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유지시켜주고 또 진나라에 나빴던 이런 악법들을 제거하려 온 거지 내가 당신들을 해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자기 휘하의 그 군사들 있죠. 그 유방의 밑에 군사들을 전부 다 패상이라는 곳 함양을 떠나서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는 패상으로 물리쳐가지고 주둔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 여러 제후들이 이 함양성을 향해서 이제 들어올 건데 그들을 이제 들어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함께 그 재정 어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면서 이 패공은 진나라 관리들에게 각각의 그 고을에 그대로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순시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킵니다. 자, 이 이야기, 유방의 이야기를 들은 진나라 사람들이 이거 전쟁이 나가지고 저 초군에 유방이라는 패공이라는 자가 와서 다 엉망진창 만들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안정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앞다퉈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하면서 이 유방을 환영을 하는 그런 접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접대를 받게 된 유방이 그거를 사양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 창고에 양식이 많고 부족한 거 없으니까 당신들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는 건 내가 패기치는 일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딱 자기의 모습을 딱 비춥니다.
자, 유방의 이런 말을 들은 진나라 백성들이 이제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진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패공 유방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진나라 왕 되지 않으면 어떠지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백성들도 유방을 환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사마천이 말하는 한고조 2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방이 소하하고 조참의 추천으로 엉겹결에 패공이 되고 그 이후에 항량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밀란을 이제 주도해 가기 시작하고 또 정도 전투에서 이 초나라의 항량이 죽고 나서 초나라의 회왕이 유화 정책에 적합한 인물로 유방이 좋겠다라는 이런 지명을 받아가지고 서쪽 땅 관중을 향해서 이제 항우보다 이제 먼저 유방이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 반면에 항우는 요 좀 잔인한 성격 때문에 일단 조나라의 거룩 전투에서 조나라를 구하는 일에 먼저 나서게 되고 또 자기의 숙부였던 항량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나라 장안장군과 싸워서 그 뒷일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관중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으니까 사실 항우가 유방보다는 관중 땅에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실상의 이때까지만 해도 유방의 마음속에는 중국 땅, 이 관중 땅을 혼자 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유방을 가만히 지켜만 보겠습니까? 자, 다음 편에 제가 홍문연회에서 항우가 이 꿈꾸고 있는 유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내용, 홍문연회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벌어져서 항우, 초나라 패왕, 그 다음에 한나라의 한왕, 유방, 이 이야기를 다음 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편 기대해 주시고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